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상하게 이 관계의 공은 항상 나한테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겪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지고 카톡 답장이 몇 시간씩, 어떨 땐 반나절이 지나서 와도 애써 괜찮은 척, 쿨한 척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이게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아무 소식이 없고, 문득 연락이 와도 딱 두 마디. 자? 아니면 뭐 해?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은 항상 나 심심해로 귀결됐죠. 그때부터 안개 속에 있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냥 그녀에게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구나.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뭔가 필요할 때만 잠시 들렀다가는, 하지만 절대 그녀 인생의 단골 맛집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진짜 웃긴 건 예전에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바보 같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저만의 찌질한 연애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남자들이 저와 똑같은 편의점 남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편리한 사람, 하지만 절대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지금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바보라서? 아니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주는 걸 보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속삭임들 말이에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생각해보세요. 레버를 당길 때마다 돈이 나온다면 아무도 중독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돈이 아예 안 나온다면 다들 금방 그만두겠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잭팟입니다. 대부분은 꽝이지만 가끔씩 터지는 그 보상이 모든 실패의 기억을 지우고 다음번엔 분명히 될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그녀의 행동이 바로 그 슬롯 머신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거리를 두다가도 당신이 지쳐서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달콤한 말 한마디, 갑작스러운 만남 제안, 심지어는 가벼운 스킨십 같은 잭팟을 터뜨려줍니다. 그럼 당신의 뇌는 또다시 착각하죠. 거봐, 이번엔 진심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진심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플레이어를 게임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선택지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문제는 그 사실을 절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혼란 속에 빠뜨리죠. 그렇게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반복해서 타다 보면 나중엔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을 연료로 삼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지쳐갈 때쯤 하루는 정말 친한 친구 놈을 붙잡고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한참을 들어주던 그 친구가 담배 연기를 길게 훅 뱉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야, 정신 차려. 넌 걔 인생의 남자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가끔 등장하는 배경 캐릭터 1이야. 그 말이 정말이지 술에 취해 멍하던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한 대 쾅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의 모든 필름이 순식간에 되감기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여태껏 내가 이 로맨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없어도 전체 스토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혹은 가끔 나와서 분위기 띄워주는 조연 3번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말이죠. 이 진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억울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억울함만으로 버티기엔 제 영혼이 너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나중에는 혹시 내가 문제인 건가?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혐오에까지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을 원하는 여자,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는 여자는 절대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건 여자의 본능입니다.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어떻게든 티를 내요. 연락도 먼저 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를 밤새 고민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가끔은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건데? 왜 뜬금없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왜 나를 웃게 만드는 건데? 바로 그게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혼란을 이용한 심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 내일은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쌀쌀맞게 굽니다. 어느 날은 먼저 연락해서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당신이 보낸 카톡 옆에 숫자 12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죠. 이게 우연일까요? 단순한 감정 기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혹은 본능적으로 설계된 패턴이에요.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에 당신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손에 쥐게 됩니다. 당신의 기분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얻는 거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수없이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모든 게 그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밀고, 당기고, 관심을 줬다가 뺐고, 다시 줄 듯 말 듯 애태우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두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원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당신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반응 하나에 모든 감정이 휘둘리고 당신의 세상은 오직 그녀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되죠. 물론 그녀가 이걸 악의적인 계획에 의도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할 뿐 그게 상대방을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남자들, 특히 마음이 깊은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노력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그녀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굳게 믿는 거죠. 선물 공세를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힘들다고 한마디 하면 만사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명 방식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정말 웃기고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들었을 뿐
그녀의 마음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내가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만 해 라는 식의 거래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계속해서 모든 걸 해주니까 굳이 자신도 무언가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당신을 두고 그녀가 왜 굳이 먼저 다가와야 할까요? 당신의 노력은 그녀에게 감동이 아니라 편리함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반복되면 결국 당신에게 남는 건 감정적 파산뿐이에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채워지는 건 없으니까 결국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그 조금만 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시간, 돈, 감정, 배려, 모든 걸 다 퍼준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는 순간 그녀의 눈에 당신은 언제든 부르면 오는 사람,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취입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존중과 애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게 일종의 테스트라는 걸 몰랐을 땐 그냥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다정하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줄고 말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예전 같지 않은 그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면 남자들은 십중팔구 당황하고 자책하게 되죠. 혹시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이 실수였나? 뭔가 서운하게 한 게 있나? 하면서 혼자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괜히 더 잘해주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미 없는 카톡을 보내고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하면서 그녀의 감정을 계속 확인하려고 들죠. 관계는 점점 나 혼자 필사적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고 마음은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그녀가 나를 떠보는 심리적인 게임, 즉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평정심을 잃고 더 매달릴수록 그녀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얘는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 곁을 떠나지 않겠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그녀가 이걸 항상 치밀한 계획해 의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관계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 이 남자가 나의 감정 변화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그녀가 진짜로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가, 그리고 그녀 없이도 당신의 삶이 얼마나 굳건한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갑자기 멀어져도 동요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이 그녀가 당신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진짜 가치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차갑게 굴 때마다 눈치 보고 그녀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야 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감정의 통제 혹은 내면의 평정을 찾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관련 책을 읽다가 제 뒷목을 탁 치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그 순간 제 연애의 모든 문제가 그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녀의 감정, 그녀의 생각, 그녀가 나에게 언제 답장을 할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전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에 대고 소리친다고 날씨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치고 불안하고 비참해질 수밖에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집중하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답장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 바쁜가 보네 하고 쿨하게 내 할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루틴과 평정심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녀라는 변수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이라는 유일한 상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상대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내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땀 흘리며 운동을 했죠. 말 그대로 그녀에게 쏠려 있던 모든 에너지의 방향을 오롯이 저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던 습관을 버리고 제 삶의 시간표를 다시 제 손으로 채워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라지자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예전엔 절대 안 하던 밥은 먹었어? 같은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날아오고 제가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또 바보같이 드디어 내 진심이 통했나 하면서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같았어요. 구석에 처박아 두고 먼지가 쌓일 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막상 엄마가 그 장난감을 버리려고 하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이의 심리와 똑같았던 거죠. 그녀가 그리워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면 거기에 있어주던,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던 그 편리한 옵션을 잃을까봐 두려워진 것뿐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서 다시 다가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잃는 게 싫었을 뿐이었죠. 이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의 심리게임의 다음 챕터가 시작된 것일 뿐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녀가 정말로 존중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리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나처럼 진심으로 다가가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남자? 아니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남자, 연락이 좀 뜸하고 약속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 잡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중심이 확고한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더 노력했고, 더 다정했고, 더 많이 줬는데 왜 나는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까?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의 눈에 모든 걸 다 퍼주는 저는 언제든 이용 가능한,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 그녀가 진짜로 신경 쓰는 남자들은 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삶을요. 내가 그녀에게 너무 깊이 몰입했을 때 제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시간이 그녀에게 쏠리니까 내 삶의 방향과 색깔은 점점 흐릿해졌죠. 그리고 바로 그 흐릿한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매력 없게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밀당 같은 유치한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짜로 쿨한 척하고 일부러 무관심한 척 연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 못 가 들통날 뿐이죠. 핵심은 진짜로 내 삶을 먼저 챙기고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아무에게나 함부로 쏟아붓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존중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한번 깊이 빠지면 사람의 이성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녀의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에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지금은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뼈 때리는 팩트 체크리스트에 당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신이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편리한 옵션일 뿐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니까요. 첫째,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세상 달콤한 소리를 다 하죠.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밖에 없어.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연락은 자기 마음대로이고 당신과의 약속은 다른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미뤄버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말은 예고편이고 행동이 본편입니다. 예고편만 보고 그 영화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둘째, 그녀는 당신과의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말 계획조차 당신이 먼저 묻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고 몇 달 뒤의 계획이나 관계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회피합니다. 당신은 그녀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특별 출연일 뿐 다음 시즌까지 함께할 고정 배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그녀는 당신을 자신의 중요한 세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해 준 적이 있나요? 중요한 모임에 당신을 파트너로 데려간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 삶의 비밀스러운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녀의 자랑스러운 일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쓰라린 증거. 그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짧고 건조하게 답장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나요?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눈빛부터 목소리 톤, 행동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진짜 온도입니다. 이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합리화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더 비싼 선물이 아니고 더 달콤한 말도 더 헌신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바로 더 이상 안 줄 수 있는 용기, 즉 떠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 부당한 관계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떠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미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을 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과거에 쏟아부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손해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앞으로 내가 더 낭비해야 할 내 미래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잃어버릴 내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 없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를 잃는 두려움보다 자기 자신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걸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챙기고 있죠. 이 게임에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는 더 좋은 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게임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두 발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당신은 말없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이딴 식의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너의 곁에 머물 만큼 가치 없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자, 이제 당신은 그 지긋지긋한 게임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녀를 잊기 위해 억지로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를 만나며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도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녀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녀가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당신의 세상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폐허처럼 내버려 둔 채 그녀라는 다른 나라의 성문 앞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당신의 텅 빈 왕좌로 돌아와 당신의 왕국을 재건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일과 커리어는 왕국의 튼튼한 성벽이자 기반입니다.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취미와 땀 흘리는 운동은 그 왕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정원과 강인한 훈련장이죠.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으로 누구를 초대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진짜 여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땀 흘려 일궈낸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을 테니까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 어쩌면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 혼자만 이런 바보 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도 그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비슷한 잘못된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아파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이클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이 느꼈던 감정, 겪었던 상황,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 창구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모든 소중한 노력과 진심,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